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캐스퍼 일렉트릭 테크데이 행사에 와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을 개발했던 연구진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사인데요.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 행사 전에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캐스퍼는 이제 경차였죠.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차량의 크기를 키우면서 경차 규격에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경차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양한 혜택 누릴 수가 있게 됐고요. 뭐 차량의 디자인 역시 기존의 캐스퍼가 보여줬던,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보여줬던 이런 픽셀 디자인이라든지 익숙한 형태의 디자인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량의 후면부로 오면 이런 픽셀 라이트들의 기술이 픽셀 라이트 형태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설명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현대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픽셀 형태의 형태들이 단순하게 이제 사출된 플라스틱 형태가 아니라 레이저로 이제 각인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서 만들어서 뭐 플라스틱 제품을 붙인 게 아니라 레이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일일이 한마디로 좀 긁어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왜 금속 소재, 녹슨 금속을 레이저를 통해서 녹을 없애는 영상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것과 상당히 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각인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후방등에 뭐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픽셀 형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차량의 전장만 해도 23cm, 그다음 휠베이스만 해도 18cm가 길어졌고요. 이렇게 길어진 휠베이스 덕분에 2열 공간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거기다 2열 시트는 13cm 가까이 앞뒤 슬라이딩이 또 가능한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요,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캐스퍼 정도의 크기에 이 배터리를 탑재하는 경우에는 한 270km까지 밖에 못 가는 그러한 주행거리를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장을 늘리면서 하부의 배터리를 늘리고 경소형 전기차로는 상당히 달성하기 힘든 315km의 주행거리를 달성하게 된 거죠. 자, 다시 전면부로 오게 되면요, 앞쪽에 이제 충전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은 급속 충전구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전기차들은,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 차량의 측면에 많이 충전구가 있죠.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렇게 앞쪽에 구성된 이유는 상당히 좁은 차량의 크기이다 보니까 이 앞쪽에 모든 P 파워트레인이 모두 다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충전구도 어쩔 수 없이 위치가 앞쪽으로 위치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캐스퍼와 비슷한 실내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의 한계 때문에 아마 앞에 위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충전의 편의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캐스퍼 일렉트릭의 실내 공간입니다. 지금 안쪽에는 베이지 컬러의 상당히 밝은 화사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쪽에 수납 공간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서 밤에 만약에 이런 곳에 물건을 놔도 쉽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V 시거잭도 이쪽에 위치해 있고, C타입 포트, A타입 포트 모두 다 있어서 뭐 전자기기 충전하는데 여러 가지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 자체도 지금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닷 형태로 되어 있는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특유의 이러한 디자인도 적용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은 뭐 계기판 형태는 상당히 익숙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존의 이 경차에서 볼 수 있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V 모드로 가보면 뭐 주행 가능 거리라든지 배터리 잔량,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충전 구역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일단은 좀 도어 트림 쪽에 이 독특한 디자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악세사리를 통해서 디자인 요소라든지 뭐 쓰임새가 좋은 네트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캐스퍼는 지금 기존의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도 그랬지만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쓰임새, 작지만 여러 가지 쓰임새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 포인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렉트릭 모델의 변화라면 아래쪽에 있는 이 기어 노브가 되겠죠. 기존의 캐스퍼는 기어 노브가 기계식 형태의 기어 노브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기차는 다른 현대차나 뭐 기아차에서 전기차에서 봤던 이런 기어 노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이 기존에 이제 수동식 기어 노브가 있었을 때보다 이쪽 부분의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생겼죠. 지금 딱 눈으로만 봐도
조수석으로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센터 콘솔 아래쪽이 안쪽으로 살짝 이제 들어간 느낌 이런 것도 또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이 부분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놓여게 되고 또 아래쪽에는요.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제 V2L 기능을 위한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개발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아래쪽에 코로나 때 개발이 되면서 이 아래쪽에는 원래 UV 살균 기능을 살균 기능이 있는 트레이를 좀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서 이 부분에 그냥 V2L 기능을 위한 콘센트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콘센트가 마련된 게 훨씬 더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트의 통풍 기능, 그다음에 온열 기능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1열 공간에서 이제 2열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기존에 뭐 캐스퍼를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무릎 공간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2개 반 이상 들어가는 이 무릎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좁다는 생각 뭐 전혀 들지 않고요. 뭐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머리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레이 EV가 뭐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존의 캐스퍼보다도 이제 전장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여유로움 이런 것들은 탁월한 것 같네요. 거기다가 이 시트의 등받이 각도도 지금 이것을 당겨서 가장 이제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거의 한 90도로 세워지고요. 뒤쪽으로 눕히게 되면은 상당히 낮은 각도로 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시트를 앞뒤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의 각도도 커졌고요. 실제로 이 2열 시트가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시트가 조금 더 뒤로 빠졌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휠 베이스만 길어졌기 때문에 시트가 뒤로 빠진 건 아니고요. 전기차기 때문에 시트 위치에 조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무릎의 위치가 살짝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보다 무릎의 위치가 조금 높은 편이고 시트의 기울기를 좀 더 뒤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눕는 듯한 자세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의 2열 공간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토크 현장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파츠들이, 부품들이 위치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뭐 러기지 보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러기지 쪽에 이제 고무로 된 매트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넓은 형태의 러기지 보드가 적용이 되면서 이 차량의 후륜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능도 하게 되겠고요. 뭐 이런 휠 가드라든지 한쪽에 보시면 이제 언더커버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언더커버들도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기 위한 변화들도 이러한 부품들에 적용된 부품들을 통해서 좀 이뤘다고 하는데요. 뭐 쇼크 업소버를 통해서 승차감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캐스퍼 내연기관 모델보다 개선됐다고 하고요. 이 옆쪽에 보면 이제 하이드로 부싱 마운트가 적용된 부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전기 모터가 이제 결합이 돼서 마운팅이 되는 건데요. 하이드로 부싱은 보통 이제 모터가 파워트레인과 뭐 차체와 결합 부위 사이에 이제 위치하면서 전기모터의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내연기관 모델보다 좀 개선된 부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VCU라든지 뭐 듀얼 컴파운드 튜닝 같은 이러한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차량의 소음을, 그리고 뭐 전기차 특유의 이렇게 저주파음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PMSA라는 기능이 이번에 캐스퍼 일렉트릭에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급발진 상황에서 차량의 구동력을 끊거나 아니면 브레이킹을 통해서 차량을 멈추게 하는 기능인데요. 가속 페달을 100% 밟았을 때 구동력을 끊거나 브레이킹을 해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능이 이제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먼저 적용된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먼저 이 급발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적용하게 되겠고, 또 현대차 그룹은 차차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에 이러한 PMSA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급발진 사고가 정말 뉴스에 종종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좀 다양한 차량에 먼저 적용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차는 신차 출시에 앞서서 이렇게 테크토크 이벤트를 많이 계속
연이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여러 가지로 좀 평가하고 살펴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0일 진행되는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 행사를 통해서 더 다양한 모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